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중기도 육제 날입니다. 네, 육제 날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는 재물과 여색은 반드시 정념으로 대할지니라 이걸 했습니다. 오늘은 세속과 교류하여 남에게 미움받지 말지니라. 네, 오늘은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집착이다, 애착이다. 사랑이 집착은 아닙니다. 우리가 김치는 고춧가루다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사랑이 집착은 아니지만 사랑의 본질, 사랑의 핵심, 사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집착이다. 영어로 말하면 attachment. 그거가 이제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속과 교류하여 남에게 미움받지 말지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애정을 떠난 사람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느니라. 이미 애정을 끊고 세상을 떠났는데 무엇하러 세상 사람과 다시 사귀어 놀 것인가. 세속을 그리워하고 못 잊으면 도철이 된다 하니 탐욕스러운 도철에게는 도심이 없느니라. 인정이 짙어지면 수행심이 약해지니 냉정하게 인정 끊어 다시는 얽매이지 말지니라. 출가한 본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법 진리 참고하되 가사 한 벌 바로 하나로 인정을 끊어버리고 줄이고 배부른데 마음 쓰지 아니하면 수행은 절로 도는 더욱 높아지리라. 송하여 이르되 나와 남을 위하는 것 비록 착한 일이지만 미혹한 마음에는 생사윤회 씨앗일 뿐 솔바람 칭등 굴속 고요한 달빛 아래 깨달음의 깊은 관문 화두두로 뚫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사랑 타령을 했고 칠석이라고. 오늘의 키워드는 정입니다. 정. 그 초코파이 할 때 그 정. 그게 이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 이제 작용문이 액면 그대로를 보면 출가 수행자가 자기 스스로를 경채가는 그런 글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출가 수행자들은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자들이 작용문을 볼 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제가자들의 어떤 실정과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뭐 여기도 보면 뭐 출가한 본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자들이 작용문을 볼 때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안에 품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그것을 우리 제가 신자들이 신도들이 작용문의 어떤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액면 그대로 보면 뭐 나는 출가도 안 했는데 그럼 내보고 뭐 어쩌라고 내보고 이렇게 우리가 제가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뜻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제 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제 우리가 뭐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나 정이나 본질은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다 본질은 애착, 집착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을 해도 이거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정이라는 말을 언제 우리가 쓰는가? 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쓰죠. 야, 참,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다정해. 마늘 다자에 정자, 정이 많아. 사람이 참 다정해.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스님은 너무 사람이 정이 없어. 너무 무정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연인들 간에 생기는 정을 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애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 간에 생기는 정을 우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생기는 정이 동정이죠, 동정. 근데 이제 동정하고 동정심하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쓰이는 용도가 조금 다르죠. 동정하면은 뭔가 좀 베푸는 것 같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고 좀 하대하는 느낌. 그래서 상대방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느낌이고, 동정심 하면 이제 본래 의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같을 동자, 상대방의 그 입장과 마음이 되었을 때 가지는 어떤 내 마음속에 생기는 정, 이게 이제 동정.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정에 관련된 표현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들이 한결같이 담고 있는 뜻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집착이다. 집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참 정이 많아. 사람이 참 다정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고 뭐 하나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서 상대방에 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주고 또 상대방이 기분 좋으라고 살갑게 막 대해주고, 이런 사람을 다정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정하다. 정이 많다. 다정하다.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 이제 이유를 따지고 들어갔을 때 어제 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제 좀 좁은 의미의 애정을 말하는데, 성욕이라는 것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 친밀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애착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밀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애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애착이 생기니까 상대방에게 다정하게, 친밀하게, 상대방이 기분 좋게 대하는 겁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상대방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나름대로 그 사람하고 내하고 친밀한 느낌,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다정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정하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상의 느낌이 없으니까 정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지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라오는 성장 환경상 남자가 그렇게 언행을 해프게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자라면서 그렇게 교육을 나도 모르게 뿌리 깊게 받아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행동을, 스스로가 차단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정이 없는 사람으로 비출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정하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최소한 친밀감에 더 나아진 어떤 애착, 집착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정감 있는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집착은 결국은 욕망,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의 본질은 집착이 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행동할 때하고 알고 행동할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내하고 가까운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내 사람은, 나의 사람은 무조건 챙기고 잘해주는 게 정의 문화라는 거죠. 이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정의 문화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우선 첫 번째는 정의라는 것의 본질은 집착에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문장을 보면 마음의 애정을 떠난 사람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느니라. 이 문장은 이제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 문장이냐면 어디 나오는 건지 압니까 혹시? 이게 이제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발심수행장에 보면 발심수행장은 누가 썼어요? 발심수행장? 원효스님이 썼습니다. 이 원효스님이 썼는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 심중애를 심형사문이요 불현세속을 심형출간이라 해서 발심수행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마음에서 애정을 떠난 사람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원효스님이 보기에 사문, 스님이란 어떤 존재냐.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조계종 승려로서 승려증을 받아가지고 조계종 종단에 등록되어 있으면 스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애정이 떠난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집착하는 마음을 여인 사람, 집착하는 마음을 떠난 사람을 사문이다. 수행자라고 이야기한다. 원효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출가를 안 했어. 머리가 길어. 과정도 있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집착을 내가 항상 털어내려고 일상 속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출가를 했는데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떤 뭐 자기 물건이나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수행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수행자지 진정한 수행자는 아닌 거죠. 그런 맥락을 원효스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느니라. 출가라는 말은 집을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출가. 여기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게 출가가 아니고 인정, 세상 일, 세상 사람들의 이런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정과 그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고 한다.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삶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인정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출가한 사람과 진배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가짐만 가지면 안 되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출가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장에 보면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이 심중애를 휴명사문이요 불현세속을 심형출간이라. 행자남왕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애는 위입서궁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행자남왕은, 행자는 수행자의 준말입니다. 수행자에서 앞에 숫자 빼고, 행자가 비단으로 망, 거물을 쓴 거야. 즉 비단은 어떤 인정, 정을 말하는 거죠. 행자, 수행자가 비단, 인정의 거물에 씌어 있으면 구피상피요. 앞에 구는 개구자입니다. 개가 쓰고 있다. 그냥 가죽을 쓰고 있다. 무엇을? 상피. 코끼리 상자. 코끼리 가죽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도인연회는, 도인이 연정을 해 가슴속에 품으면 뭐와도 같다? 위입수궁이니라. 위는 고슴도치를 말하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입 들어간다. 어디로? 서궁. 지의 궁. 이 서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쥐를 하여튼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길쭉한 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구멍이 좁아지는 그런 도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쥐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쥐를 잡는, 요즘으로 말하면 쥐덫 같은 거. 그래서 고슴도치가 쥐덫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애욕의 그물에 걸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코끼리 같지만 사실은 개나 다름없고, 코끼리 가지고 덮어선 개나 마찬가지고, 도인이 연정, 이성에 대한 어떤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고슴도치가 쥐덫에 걸린 것과 같다. 그러면 그 고슴도치는 어떻게 됩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말하자면은 인생 종치는 거죠. 끝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 발심수행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효 스님이 이야기하고자 한 바는 뭐냐?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의라 하는 것, 핵심은 집착에 있다. 네가 겉으로 보기에 수행자건 출가를 했건 제가자건 출가를 하지 않았건,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인정에 끌리고 다음에 이성을 흠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은 너는 수행자가 아니고 도인이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원효 스님이 하는 거죠. 반대로 비록 출가를 하지 않고 수행자는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인정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나 흠모를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수행자나 진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정을 끊고 세상을 떠났는데
무엇하러 세상 사람과 다시 사귀어 놀 것인가. 자, 출가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결심을 하고 출가를 했다 이게야. 그래서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거지. 속세의 인연을 끊고. 그랬는데 왜 다시 또 세상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시 사귀어 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볼 때 이게 이제 아주 몇백 년 전에 쓴 글이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또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75%가 어디서 삽니까?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데서 살아요. 단독주택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의 그 생활 환경하고 이런 자경문이 씌워지던 몇백 년 전의 생활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한 하루 정도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벗어나면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작업다져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 그런 건 당연히 없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뭡니까? 뭐 내가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에 나오는 아주 드문 케이스 아니면 전기도 없이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원망을 짓고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앞에 나왔듯이 애정을 끊고 인정에 연연해 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집착에 내가 연연해 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내가 뭐 어디에 사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아무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도 전기 다 들어오고, 요즘은 또 돈 없으면 깊은 산속에서 못 살죠. 다 뭐 SUV, 사륜 뭐 이런 차로 그냥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은 동네까지 들어가 가지고 전기 끌어와 가지고 그 산 다 파괴하고 그 자기 혼자 잘 살라고 그러고 살잖아요. 요즘은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속과 인연을 끊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요즘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핸드폰이 다 터지잖아요. 핸드폰이 터지는 곳은 거기는 세속이에요. 본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세속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세속을 떠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마어마한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뭐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뭐 그런 나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인정, 사람에 대한 정, 다시 말하면 집착에 내가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세속을 그리워하고 못 잊으면 도철이 된다 하니, 도철은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죠. 탐욕스러운 도철에겐 도심이 없느니라. 인정이 짙어지면 수행심이 약해지니 냉정하게 인정 끊어 다시는 얽매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마음과 인정은 서로 여기서 보면 상극이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수행을 하려면 인정과 멀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 집착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물욕, 소유욕, 욕망, 뭐 그런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상대방을 위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즉, 자비로운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요. 사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기심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출발하는가. 이게 문제지. 그 행동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비심이 넘치는 거다. 그러니까 수행심과 상극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아니고 개인의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공감을 못해요. 다른 사람과 공감을 못해. 여기 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동정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동정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그 상황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안에서 생기는 어떤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이기적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뭐 거선에서만 그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려먹으려고 해요. 내 뜻대로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해요. 뭐 권위로 강요할 수도 있고 내지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억지를 쓰기도 하고 재물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을 자기의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안에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인정이 생겨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심에 반대되는 것은 이기심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우리는 자비심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집착에 의해서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애착을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집착하는 마음을 털어내고 자비심으로 그것을 승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중생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야말로 자비로운 이 중생세계가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심과 상극이 되는 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정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인정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집착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서 키우는 이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털어내야 되는 거지 정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정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 그것은 곧 자비심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다. 요거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끊어 인정이 짙어지면 수행심이 약해지니 냉정하게 인정 끊어 다시는 얽매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아까 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항상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이 너무 많은가 이런 생각보다 내가 지금 나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남을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게 올바르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 자체에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행동이 자비심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내 자식이니까 잘해준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린아이들은 다 사랑스럽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잘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잘해주면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성애가 자비심으로 성화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뭐 냉정하게 인연을 끊으라고 해가지고 자식들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이 세속에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앞에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인정을 자비심으로 승화시킬 거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출가한 본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법 진리에 참고하되 가사 한 벌 바로 하나로 인정을 끊어버리고 줄이고 배부른데 마음 쓰지 아니하면 수행은 절로 도는 더욱 높아지리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런 문장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대리만족이 됩니다. 대리만족. 읽는 순간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뇌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그 순간 착각을 해요. 이런 문장을 보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겠다.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내 뇌에서는 내가 진짜 그렇게 수행을 했다고 착각을 해. 내가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텔레비에서 미니 시리즈 이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그대로 느낍니다. 그대로 느끼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거울 효과라고 그래요. 거울 효과.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어깨에 손을 탁 올리고 다정하게 말을 하면 실제로 그걸 보고 있는 여성의 어깨가 그 순간 어깨 부위의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마치 누군가 그게 자기가 손을 올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볼 때 이거를 보고 좋구나. 이렇게 수행을 해야지.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런 문장은 오히려 우리 수행의 발목을 잡죠. 정작 본인은 수행을 안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내 현실과 이 문장을 연결해서 현실 속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둘이 참 그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 그런 거를 보면서 둘이 참 보기 좋네. 하지만 저거는 드라마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좀 이제 불교를 내가 좀 안다. 큰 스님 열정 같은 것도 좀 보고 해서 큰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한 그런 일화 같은 것들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수행을 안 해요. 왜?
뇌는 이미 수행을 다 했으니까. 내 머리는 이미 수행을 다 했어요. 그런 글을 보고 그런 문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심리적으로 거울 효과가 발동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는 수행을 한 거나 진배 없으니까 아,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의 실제적인 행동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자신의 현실, 나의 일상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송하여 이르되 나와 남을 위하는 것 비록 착한 일이지만 미혹한 마음에는 생사윤회 씨앗일 뿐 솔바람 찍는 꿀 속 고요한 달빛 아래 깨달음의 깊은 관문 화두들어 뚫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송하에 이르되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 나와 남을 위하는 것 비록 착한 일이지만 이것도 유명한 문장입니다. 위타위기 수미선이나 유명한 문제.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 하면 육조해능 대사가 오조 도신국사로부터 의발을 전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육조해능 대사는 말이 그 뒤에 육조해능 대사 있고 그때는 말 그대로 머리 깎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안 해가지고 오조 도신 스님한테서 법을 전수를 받아요. 그만큼 이제 뛰어난 분이었는데, 다른 오조 도신 대사의 다른 그 숱하게 많은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출가해서 이제 막 행자 생활도 아직 안 끝낸 행자가 쉽게 말하면 조계종 종정이 된 거예요. 행자가.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오조 도신국사가 밤에 원래 그때 당시는 행자였죠. 해능 스님을 불러서 의발을 전하면서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나의 법을 전수한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나의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너는 남쪽으로 멀리 가서 3년인가 10년 동안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해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의발을 받아서 밤에 이게 참 말이 안 되지만 야반 도주를 합니다. 다음날 보니까 이게 행자한테 법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런 황당한 일이 있네 가지고 오조 스님이 전한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쫓아간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장수 출신이 있어서 쫓아간 오조 도신국사 제자 중에 그 장수 출신이 명무식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장수 출신이라서 아주 빨리 가가지고 어떤 고개를 넘어가는 이 해능 행자죠. 행자를 발견하고 거기 서라. 의발은 두고 가라. 나는 당신은 내 개인적으로는 당신의 수행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만 두고 가시오. 그러니까 육조 해능 대사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제 육조 이제 해능 대사에게 의발을 돌려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끝에 나는 당신의 그 수행을 인정을 하니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오. 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나마 양심이 있는 스님이죠.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와 남을 위하는 것 비록 착한 일이지만 그 양반 이름이 명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라고 그 자리에서 짧은 본문을 합니다. 그 본문을 듣고 쫓아가던 장수 출신의 스님이 깨우친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 행자는 잡히지 않고 오조 스님의 가사와 의발을 들고 남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남쪽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냐, 이런 이제 본문을 시작해서 다시 세상에 나타나서 법을 펼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나와 남을 위하는 일, 비록 착한 일이지만 미혹한 마음에는 생사윤회 씨앗일 뿐이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한 이야기죠. 우리가 인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착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혹한 마음에서 인정을 베풀 때는 생사윤회의 씨앗이다. 생사윤회의 씨앗은 내가 있다는 생각, 아상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집착이 무엇에 대한 집착이다? 결국은 내가 있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다. 그래서 나와 남을 위하는 그 인정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비록 착한 일이지만 그것은 생사윤회의 씨앗일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생사윤회의 씨앗을 틀어내기 위해서는 화두를 들어서 화두를 반드시 뚫어서 깨달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개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집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집착을 우리는 무엇으로 승화해야 된다? 자비심으로 승화해야 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 우리가 세속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인정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 필요한 겁니다. 인정을 가지는 것. 자식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단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무주상 보시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 인정이 자비심으로 성화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그거죠. 우리 보살님들이 다 좋은데 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왜 시조에 그런 말도 있지만, 뭐 다정도 병인양하야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런 시조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정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정이 쓸데없이 많은 걸 뭐라 그럽니까?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잖아. 굳이 간섭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다 간섭하잖아. 너무 다정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다정해야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무리 무주상 보시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할 정도로 그 오지랖을 떨면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의 본질은 집착이나 우리는 무주상 보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자비심으로 승화를 시키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늘 공지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몇 달 만에 공지사항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지장전에서의 그 연구위패단이 다 차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원당 쪽에 기존에 연구위패단이 있는데 거기에 다 차서 지금 이쪽 500전 쪽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영단도 설치를 해야 되고, 촛대, 향로 이런 것들 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제 사중에서 그거를 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좀 공덕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동참을 하셔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자세하게 뭐 금액을 얼마라고 그런 건 정하지 않았는데,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위패단을 추가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나도 공덕을 쌓고 싶다, 시주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